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GM 분산공장의 처리 방안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고용 지원을 위한 국회 추경안 처리도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시간외 수당을 받아 챙긴 군산시청 청원경찰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공직기강회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민간위원회 간담회가 새만금 현지에서 거의 열리지 않아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전에 비가 그친 뒤 차차 맑아지겠고 서해남부 앞바다는 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있어 선박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국 GM 사태는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군산공장의 처리 방안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추경안 처리 역시 답보 상태여서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노사가 합의하면서 한국-GM 사태는 빠르게 진정되고 있습니다. 부평과 창원 공장은 본사와 정부 지원 발표로 제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반면 군산 공장은 폐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2차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650명을 전환 배치나 장기 휴직시키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이달 문을 닫는 군산 공장의 처리 방향에 대해 한국-GM이 언제 답을 내놓느냐입니다. 지난 2월 국회를 방문한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매각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조속한 공장 처리 요구에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GM의 제3자 매각이 됐든 위탁 생산이 됐든 무상임대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군산 공장이 조기에 재가동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나마 지역에 희망이 돼줄 것으로 믿었던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한 추경안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직자 생계 유지와 협력업체의 경영난 해소 등 현안들이 제때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폐쇄 이후에 이런 어려운 점들을 많이 겪고 있고 이런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또 얘기를 듣고 이달 중으로 한국-GM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군산 공장 활용안을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새만금 현지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제4대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조찬 간담회 형태로 서울에서 열리고 있어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2일 9년 만에 새만금에서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현장성을 강조함에 따라 민간위원회 회의도 현장 개최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주 공천 심사 결과 광역의원 후보 8명, 기초의원 후보 48명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이번 주 중에 각 지역별로 상무위원회를 열어 투표로 비례대표 순위를 확정합니다. 광역의원은 박희자 후보가 여성 몫의 1번에 배정된 가운데 그 외에 7명을 1, 2차 투표에 붙여 순위를 정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읍시장과 김제시장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ARS 집계를 통해 최종 후보로 이학수, 박준배 씨를 각각 공천했습니다. 군산시 청원경찰들이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업소와 임금 수준을 맞추겠다며 벌인 일인데 시청은 오히려 이들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 청원경찰들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외 업무를 스스로 기록하면서 실제 일하지 않은 날까지 수당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청경은 모두 3명, 평균 7천만 원 상당의 연봉 외에 각각 1,500만 원가량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임금 보전을 위해 시와 합의하에 벌인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소문계 담당하고 인사를 대당 과장님으로 빨리 합의해야지 이걸 우리가 했었어. 낮근무만 해야 하는 간부 청경들이 다른 사업소 청경에 비해 수당에서 불리하다는 이유인데 담당 공무원도 이들을 두둔하고 나섭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내부 사정상 휴가 근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하지만 이런 군산시의 청경 근태 관리는 도내 다른 시군들이 지문인식을 이용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고 이례적입니다. 적게 가져가고 많게 가지고 오는 거는 그건 어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달리 계속된 경제 위기로 어느 지역보다 세금 한 푼이 아까운 상황에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3월 대설 피해 농가에 재해 복구비 3억 9,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1억 3,400만 원이며 나머지는 융자금과 농가 자기 부담금입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3월 초 남원과 무주, 장수 등 3개 시군에서 비닐하우스와 인삼 재배 시설 등 22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유전자 변형 식재료를 차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학교 급식에서 GMO와 저품질 식자재를 차단하고 식자재 납품 비리를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식재료 납품을 제한할 수 있어 현재 논란이 되는 유전자 변형 물질이 학교 급식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강원 영동 소식입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컬링 대표팀의 활약 기억하실 텐데요. 컬링 신화가 만들어진 강릉으로 가는 KTX 체험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강원 영동 MBC 박은지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첫 컬링 은메달 신화가 열린 강릉 컬링센터가 모처럼 북적입니다. 너도 나도 영미를 외치며 경기장을 사진으로 담고 깜짝 강습과 함께 국가대표 선수의 멋진 시범이 선보입니다. 체험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선수들의 실력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TV에서 왔을 때는 나도 되게 할 것 같다,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번 컬링 체험 열차 상품은 올림픽 이후 강원도 대표 관광 상품 1호로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여행업 종사자와 서포터즈 등 참가자들은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에 도착해 컬링 체험과 자유관광을 즐기는 상품 구성에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방 배우긴 힘드니까 교육 사전에 해주시면 좀 안전장비, 무릎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이런 안전보호구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도는 영미 컬링 체험 상품을 시작으로 강릉선 KTX와 올림픽 유산을 연계한 관광 상품 육성에 나섭니다. 올림픽 시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관광 시설 또 아름다운 산과 자연 이런 것들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미 컬링 체험 열차가 성공을 거두면 강릉 등 개최지 올림픽 유산 관광 상품이 잇따라 선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국제철인 3종 경기 선수권 대회가 고군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대한철인 3종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1일 개회식에 이어 13일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 연결도로에서 세계 16개 나라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수영 3km, 사이클 80km, 달리기 20km의 극한 레이스를 펼칩니다. 국제철인 3종 경기 저변 확대를 위한 이번 대회 당일에는 오전 7시부터 구간별로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진입이 허용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속 25km 이상이 되면 멈추는 페달 보조 방식의 30kg 미만 전기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 등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취득한 뒤 도로 위로 통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군 전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에 관리센터가 건립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역 소식 유룡 기자입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을 체계적으로 관리 홍보할 센터가 고창읍 도산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관리센터에는 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 등이 입주해 관광객과 학생에게 환경 생태 교육을 하고 생태 관광과 보전 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센터에는 고창갯벌과 운곡 람사르 습지 관련 사진과 자료가 비치된 전시실과 고창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도 설치되었습니다. 고창군은 생물권 보전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통무예 체험여행지에 무주군이 선정됐습니다. 전통무예 체험여행지는 택견 등 전통무예 체험 프로그램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것으로 무주군은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등 관광 명소를 연계한 프로그램인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전통무예 체험 여행을 통해 무주가 태권도의 고장으로 제대로 인식되고 태권도와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청보리 축제가 군산과 김제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군산의 대표 농업 축제인 꽁당보리 축제는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일원에서 보리밭 사이길 걷기와 보리 음식 만들기 등 흰찰 쌀보리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지난 4일 김제 망해사 부근 청보리밭에서 열린 제8회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는 지난 3일 동안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시가 차로 이탈 경고장치 부착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1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해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당 설치 비용의 80%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길이가 9m를 넘는 승합 자동차와 20톤을 초과하는 화물 특수차입니다. 전라북도 양궁장의 명칭이 공모됩니다. 전라북도는 임실군 오수면에 건립된 양궁장의 이름을 공모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궁장은 작년 말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이 완공됐으며 오는 10월 전국체전까지 실내 훈련장과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담은 사진전이 10일부터 군산 예깁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갤러리 숨은 오늘부터 19일까지 기획 초대전으로 여성의 삶을 그린 정하영 작가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지난 청춘의 추억을 되살려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완주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한벽문화관이 초청 공연 잘 차린 전주 국악공연을 내일 선보입니다. 전주 시립극단이 모레부터 11일까지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 무대에 연극 산허구리를 올립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학습할 수 있는 새만금 어린이랜드가 오늘까지 임시 운영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오늘까지 어린이날 주간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30여 종 200여 마리의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15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오는 13일까지 공읍면 학원관광농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올해 엑스포에서 함께 일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5월 7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대체 휴일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오전에 비가 그친 뒤 차차 맑아지겠고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2도, 군산 21도 등 19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최고 2m까지 높게 일겠고 해상에 안개 끼는 곳도 있어 선박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